네, 시간에 오신 분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기초 수업의 한 가지 시리즈로 다변수 미적분학 시리즈이고요.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떤 다변수 미적분학을 적어도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무엇을 얻어가실 수가 있느냐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다 뭐 아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첫 시간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은 모든 수업들을 짤 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보통 가르칠 때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변수 미적분학을 보통 이제 원투 나눠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다변수 미적분학 전체를 다 공부했을 때 그러면 뭐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얻는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참고로 요 문제는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이나 이런 데 되게 오래전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어떤 트리키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의미가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는 본인 각자가 보실 수 있게끔 어떤 내용들을 적어도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의 어떤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이제 명제라고 할 수가 있는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 그리고 불필요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단 음소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 이것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견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록 어떤 지금 이제 인스트럭터로서 떠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설명하는 저 자신은 이거를 안다고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알아가는 사람,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의 어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해서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녹여내 보려고 좀 애를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익히 들어보셨을, 그리고 익숙하게 아시는 펀더멘탈 캘큘러스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이 버전으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보통 이제 어떤 도메인, 코도메인 따져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라고 전제를 하죠. 실수 가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미분 가능한 것도 다 걸겠습니다. 좋은 걸 다 걸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뭐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 이 의미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어떤 이제 두 수를 골라줘요. 임의의 두 수를 골라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적분할 수가 있죠. A부터 B까지 적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적분하는 그 함수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개수를 적분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던 것처럼 이 아웃풋은 FB-FA입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지금 얘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적어도 아마 이제 빠르신 분들은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아마도 막 중고등학교 때 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과 공부를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래서 이제 X축이랑 Y축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물론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실제로는 C1 펑션을 가정하고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어떤 그 디테일에 대해서 꼭 딴지를 걸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게 이 지금 좌변, 레프트 핸 사이드가 지칭하는 의미이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좌변의 어떤 관점에서 이 어떤 우변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저 A랑 B는 저희가 지금 적분을 취하고 있는 어떤 저 범위의 경계점에 해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뭐의 차이냐면 두 함수값의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계에서의, 제가 일부러 단어를 좀 신중하게 쓰려고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자,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적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어떤 이제 그 입이 닳도록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혹은 반대로 사이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인지 혹시 좀 그 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이 정리가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이거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수학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단톡방에도 온갖 지식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원탑으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요거를 그냥 어떤 다르게 재해석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대화들인 경우들이 사실은 흔해요. 자, 이거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인류 입장에서의 굉장히 귀한 어떤 발견이 될까요? 네, 정석철 선생님. 제가 배웠을 때는 저 dx에 따라 경로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a랑 b 값 자체에만 값이 의존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긴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경로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좌변의 거를 보면 네. 자, 네, 하지만 좋습니다. 어떤 지금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각자의 어떤 감상을 물어본다가 좀 더 가까운 견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그것들이 각각 다 바뀌길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숙제랑도 당연히 상관이 있죠. 자,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박가민 선생님. 그 좌변의 그 정적분이라는 계산을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원래 정적분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제 썸한 거를 극한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네, 정선 선생님. 그 내부를 보지 않고 겉만 보고도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함의도 있지 동의합니다. 않나? 그것도 굉장히 큰 단면이죠. 네, 조성 선생님. 네, 교수님께서 그 직문수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그 실수축에서의 이런 그 FTC도 그렇고, 그린 정리도 그렇고, 스톡스 정리, 그리고 나아가서 라돈 니코dim 정리, 이런 것까지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필터를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 싶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결국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긴 할 건데요. 질문을 그렇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적혀 있는 스테이트먼트만 생각을 하기로 하죠. 어떤 오히려 고급 지식들을 생각을 안 하기로 하고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어떤 이제 펀더멘탈 티어럴 캘큘러스 원 베리어블 버전. 그랬을 때 이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어떤 적혀 있는 거를 토대로 끌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거를. 왜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중요한 함의를 갖느냐. 네, 오지호 선생님.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어떤 f라는 함수의 변화율만 가지고 원시 함수의 정확한 정보가 없이도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네. 원시 함수가 상수만큼 계속 이제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그러니까 사실 원시 함수의 시작점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상수항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 없이도 도함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원시함수의 어떤 특별한 것을 뭔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훈 선생님.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랑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 F 프라임과 F는 물론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함수인데 좌변은 F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어떤 A에서 B까지의 모든 구간의 값들을 다 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변은 그냥 양쪽 경계에 있는 값의 차이만 본 것인데 두 개가 같을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 미분, 그러니까 미분 도함수,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내부에서의 값의 합과 경계에서의 값의 차이가 왜 같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이랄까요? 어떤 불변량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뭐 무언가 숨어 있는 함의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사실 타당한 어떤 얘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 탈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강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제가 적고자 하는 거랑 굉장히 좀
그 가장 이제 밀접하게 다 있어요. 그 저희가 좌변의 어떤 정적분의 정의를 보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k는 1부터 n까지 f'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형태 이제 적당히 집어넣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쓰는 형태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한대를 때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정의 자체를 그대로 적어본다고 한다면 다가 이게 아마 B가 되도록 잡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급수를 계산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정의를 안 쓰고 계산한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맞죠? 이걸 만약에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돼요? F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양쪽 값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든지 간에 이게 아무리 괴상망측하게 생겼든지 간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리 자체가 가르쳐주는 함의가 있어요. 어떤 함의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좌변에 있는 대상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안티데리버티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정보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분명히 좌변은 우변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실제로 될 수가 있지만 좌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적분을 정의했던 방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정의를 해요. 그럼 그 대상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펀더멘털 티어럼 캘큘러스는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걸 F라는 함수를 하나 뚝 하고 떡 하고 꺼내더니 이거에서 함수값 2개 집어넣어서 이 차이를 보면 그게 답이래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그런 견지를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혹은 나이브하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멀티베리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실제로 정말로 일변수 계산하듯이 각 잡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오늘 얘기의 목적은 이것들을 지금 이해하시나요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얘기들이 전부 다 이해 가시면 이 수업을 첫 시간 듣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어떤 수업들을 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풀이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오히려 쉽게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오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를 진짜로 일변수 적분 계산으로 해본다고 하죠. 자, 이게 뭐냐? 이 질문을 이제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앞으로 이런 테크닉 자체에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포인트에서 이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캘큘러스라는 거가 어디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소개한다 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테크닉이 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적어도 공부를 했었냐면 이걸 보통 이제 어떤 U substitution이라고 보통 미적분학 책에서는 많이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분모가 이제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타입의 분모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뭐를 이제 쓰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적어도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는 학생들이 알게 되는 어떤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U라고 이제 잡아주고 밑변을 제가 1이라고 잡고 요 지금 각도를 제가 2분의 T라고 잡아주게 되면 빗변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쓴다는 얘기는 2분의 T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의 탄젠트의 역함수니까 탄젠트 역함수가 정의되는 범위 하에서 역함수인 아크 탄젠트를 고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역함수 표현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다시 보면 t가 이렇게 이제 적힌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 표현이 요긴하냐면 여기 지금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sin t를 컨트롤한다 라고 하면 이게 t를 저걸로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를 알고 있어요? 사인에다가 이 모시기가 있으면 저희 이거 계산한 법을 안단 말입니다. 이거죠. 역시 그 혹시나 미적분을 까먹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쨌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리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기본적으로 그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를 이제 알고 있냐면 얘를 다시 안단 말이에요. 맞죠? 얘가 2분의 t예요. 얘가 2분의 t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2분의 t에 대해서 다시 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잖아요. 이게 각각 사인은 코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사인 2분의 t랑 코사인 2분의 t니까 이거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써줘요. 써주면 첫 번째 거는 이제 다 빗변은 여기 그대로 붙여주고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얘를 얻어요. 뭐 일단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코사인도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그냥 그 괄호를 그냥 이제 안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이 아크 탄젠트니까 요 형태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해요? 코사인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쓴다고 하죠. 그럼 이제 요거를 써주면 또 여기서도 어떤 포인트를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은 시점에서 다시 이제 지금 사인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시 2분의 t니까. 그렇죠. 다시 2분의 t니까 저희가 다시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다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주면 이제 요거 이제 있겠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똑같고 분모는 똑같은데 제가 실제로는 1 플러스 u제곱으로 이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분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식을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뭘 얻었냐면 사인 코사인을 얻었잖아요. 사인 코사인을. 근데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u substitution을 저희가 한 거니까 이걸로 다 앞에 갖고 집어넣을 수가 있죠. 집어넣어요. 넣어주게 되면 제가 이거 복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건 이 기술이 이렇게 쓰는구나 그 포인트를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 어디냐? 라는 포인트와 이게 어떤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지 좀 까끌까끌하게 느껴지시는지 약간 그런 감상하는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가 왜 이걸 생각하고 이런 포인트로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코사인 t는 방금 얻은 거 이렇게 넣고 맞죠? 그냥 그대로 대체한 겁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냥 분모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날려주고 나면 그 1 플러스 u제곱 있고 그리고 2 곱하기 2 빼기 2u제곱 이게 이제 분자가 되겠고 분모의 경우는 5 더하기 5u제곱 있고 그리고 4 빼기 4u제곱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3 빼기 u제곱이 분자고 어떻게 되나요? 9 빼기 9 더하기 u제곱이 분모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다 유로 지금 다 바꿔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작한 포인트는 t가 어디까지나 이 아크 탄젠트 오브 u가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론 저희가 예전에 배웠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는 상수가 그대로 붙고 이게 1 그러니까 1 더하기 u제곱분의 1 이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크 탄젠트 미분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du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 거의 다 고쳤습니다. 필요한 건 거의 다 붙였습니다. 이제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면 범위만 원래 0부터 2파이였던 거를 이제 u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u를 바꾸는 방식이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t가 지금 0부터 2파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2분의 t로 하면 이게 0부터 파이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t축이고 제가 이 그림을 0부터 2파이까지.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2분의 t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중점 찍고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점근선 형식을 이제 생기게 돼요. 요렇게랑 이제 요렇게가 지금 주기함수이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구한 저 적분은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요 형식에서 이제 이 앞에 있으니까 이 그냥 밖으로 뺄게요. 이 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내부 적분하는 이 인테그랜드를 얘를 이제 요로 바꿨으니까 제가 다 유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지금 원래 dt를 du로 바꾸는 과정에서 2도 앞으로 나갔지만 얘도 지금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분모에다 적어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적분 범위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 t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있었던 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는 0부터 무한대에 대한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에 대한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여기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게 된 시점에서 사실 게임 끝이에요. 왜 게임 끝이냐? 형태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그 짝수 차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소위 말해서 그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대칭이고 정확하게 값이 마이너스 부호만큼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거를 값을 구하기 전에 이것들이 각각이 정확하게 사인만 부호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게 0이라는 게 끝이 나게 돼요. 자, 이게 한 가지 풀이법입니다. 자, 혹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풀이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풀이법을 싫어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맞잖아요. 맞는데 이거 일단 이런 상하치 않은 생각하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와야 돼서 내가 그걸 잘해야 되는 상황이면 훈련을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이 풀이법을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드렸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펀더멘털 캘큘러스 어디 있냐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혹시 이 어떤 풀이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성 선생님. 저는 사실 저기 무한대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조금 와닿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게 2파이라 썼을 때는 딱 그 닫힌 구간 2파이까지가 딱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대는 저쪽으로 가면 열린 구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한 살짝 점은 뺀 거죠. 그 적분에서 아, 한 점 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좀 듣고 싶은 건 감상평이에요. 어떤 거냐면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포인트가 혹시 이 풀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남겨놓고 싶은 겁니다. 이 풀이를 보니까 나의 천재적인 발상으로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풀이법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분들은 저는 꼭 수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테크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방법이에요. 일단 울며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한 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무 이제 그게 없으시다면 저희가 실제로는 얘를 쓰지 않았어요. 이 풀이법에서. 맞죠?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담론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가볼게요. 하지만 제가 이 수업의 목적은 이게 어떤 비유로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얘기를 진짜로 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어떤 이제 알아듣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그대로 어떻게 쓰는지는 현재 저희의 시야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맞죠?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일반화할 방법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적어도 뭐를 공부할 거냐면 다변수 미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고민하시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희는 첫 시간에서 배우는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자라는 것이 절대로 이것들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떤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써먹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다 아시겠다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 첫 시간 듣고 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변수 미분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미분계수를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분계수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 자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형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걸 다변수 버전으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일단 함수를 변수가 여러 개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R1에서 R로 갔던 걸 제가 이번에는 N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똑같이 걸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미분 가능성이 정의가 된다라고 전제를 하기로 하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컨셉은 요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형태를 제가 그대로 흉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포인트를 t 대신에 제가 편의상 이거를 p로 바꿔가지고 쓸게요. 포인트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쓰고 이 형태를 흉내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전히 저는 이렇게 뭔가가 적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h 대신에 t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에다가 저희가 친숙한 건 이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뭐를 붙였어야 됐냐면 t를 붙였어야 됐어요. 동의되시나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번에는 그렇게 잘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변수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그래서 포인트 P를 잡고 오직 가는 경로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P 플러스 H가 지칭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는 의미는 P 근처에서 P를 이렇게 보내는 경우인 반면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는 이번에는 그림을 최소한 R2를 생각을 했을 때 포인트 P를 여기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일로 가는 방법이 무궁무진이 많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를 슬쩍 붙이겠냐면 t에다가 그리고 그 문제도 있죠. 얘는 실제로 벡터고요. 사실은 얘는 벡터일 수밖에 없고 얘는 사실은 스칼라예요. 어떤 넘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형식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뭐냐면 방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선언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포인트 P는 RN에서 제가 데리고 왔고 제가 이제 V라고 하는 것도 물론 똑같은 집합에서 데리고 왔지만 이건 실제로 방향을 의미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단위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버고 이거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사이에는 소위 말해서 스칼라 곱을 해줘야지만 말이 됩니다. 스칼라 곱을 해주고 이게 벡터가 되니까 다시 또 다른 벡터랑 더해가지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F는 RNA 원소를 받아주는 거니까 말이 돼요. 그리고 얘도 S당초 벡터였으니까 얘도 말이 돼요. 그리고 F를 씌운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다 값이 되기 때문에 이런 B, 레이쇼를 얘기하는 것 역시 말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려면 뭐에 의존성이 있어야 되냐면 방향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저희가 포인트도 잡았고 이런 어떤 특정 방향도 잡은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적어줘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함수를 미분할 건데 이제 미분기호를 보통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뭐에다가 미분할 거냐면 P에다가 미분을 할 건데 P점에다가 미분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V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기호를 방향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직문수에서 강조했던 한 가지 중요한 컨셉으로는 방향도함수는 미분 가능성과 사실은 무관한 컨셉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넘어가긴 했었어요. 왜냐? 방향도함수는 심지어 함수가 연속이 아닐 때조차도 사실은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미분 가능하면 이런 거를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언제나 이거는 존재합니다. 반대가 안 돼서 문제일 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적어도 다변수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리고 특히나 어떤 그 응용 사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이고 딥러닝에서 보통 어떤 소위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아마도 용어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역전파라고 불러요. 백프로퍼게이션 이라고 하는 거는 미적분학의 언어로서는 그냥 단지 뭐에 지나지 않냐면 그 소위 말해서 체인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를 얘기할 때는 당연하지만 극한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극한이 있다라고 보장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극한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있어 보이게 provided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어쩔 건데라고 물으셨는데 없으면 저희가 이 뭐 하는 걸 모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뭐를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냐면 이 수업에서 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편미음학의 수업에서도 첫 과제가 이거 쓰는 법 자체가 그냥 첫 과제이기도 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계속 가지셔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 저희가 아는 건 1변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실제로 다직관적으로 1변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생각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어쨌거나 함수 값은 다 그냥 값이에요. 값. 진짜로 값.
그러니까 제가 이 최종 아웃풋을 F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 깔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아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인풋, 단순한 아웃풋. 그리고 그거 사이를 어떻게 잘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딥러닝의 철학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인풋은 뭐예요? 이거의 인풋은 T예요. 맞나요? T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T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인풋은 T예요. 근데 지금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뭐로 껴있는 거예요? RN으로 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 플러스 TV라고 쓴 거는 이게 RN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RN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컴포넌트가 N개가 존재해야 될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T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P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T일 때는 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F 내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간 스테이지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변수 미적 분학에서 적어도 예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인이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총 N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실체는 이 지금 가운데 그냥 떼고 보면 차포 다 떼고 보면 T에서 F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베리어블 상황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저 지금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정의된 거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사실 이거 일변수 진짜로 우리가 아는 일변수 미분계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유기를 어떤 그 애널로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진짜로 그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을 지금 보시면 그럼 실제로 저희는 이걸 어떤 함수로 볼 수가 있나요? 어떤 함수로 볼 수 있냐면 저는 이거를 이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함수로서? T에 대한 함수죠. 왜냐하면 P랑 V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T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T에 대한 미분으로서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T가 0일 때. 이거 진짜로 일변수 미분인 겁니다. 진짜로. 맞죠?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거를 실제로 미분하는 거를 어떻게 미분한다라고 저희가 적어도 배웠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배울 거냐면 이거에다가 체인을 쓸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각각을 미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맨 마지막 거는 이 마지막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n이 돼서 저희가 체인 룰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그냥 각각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걸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형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배울지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뭐를 왜 배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체인룰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시점에서 저희가 적어도 뭐를 알게 되냐면 이 형식이 정확하게 사실 어떤 형식인 것도 볼 수가 있냐면 다 프로덕트 형식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프로덕트 형식으로 바꿔놓고서 보면 이렇게 생겨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다 프로덕트 형식인 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V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이거 자체가 V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부를지를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죠. 물론 유클리드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F 다 프로덕트 위드 V 이렇게 적게 돼요. 자, 그러면 차포만 다 떼고 보죠. 그 좌변만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한 거는 뭐냐면 의미는 저희는 포인트 P에서 방향 V를 따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일변수에서 했던 미분계수를 정확하게 흉내내는 개념이다라는 의미에서요. 맞죠? 그래서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이 어떤 유럴넷 비슷하게 생긴 형태에서 중간에 어떤 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는 인풋 아웃풋은 그냥 원베리어블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단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물론 여기서 포인트 P의 의존성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 표현이 포인트 P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지금 주어져 있는 디렉션 V에 다 프로덕트로서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는 게 make sense해지게 되냐면 얘를 고려하는 게 make sense해지게 돼요.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F의 미분을 계산하는 거는 뭐만 계속 생각해 주면 돼요? V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계속. 얘를 계속 고정해 놓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 형식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적어도 자연스러워져요. 뭘로써?
유저 데리버티브의 일반화로서.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변수일 때가 정확하게 그냥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미분계수를 적어도 일반화하고 있는 걸로서도 분명히 make sense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변수 미분을 생각하려면 너무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체인룰 역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문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요 정리 자체를 일단은 적어도 일반화로 사실 결국은 같은 거긴 한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가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자는 겁니다. 상상.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이론들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에 가까운 약간 그런 상상으로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들도 더 없으시죠? 제가 지금 어떤 얘기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런 그림 그려요. 그러니까 아는 거로부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값 이렇게 2개 찍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적어도 알고 있다고 쳐야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렇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물론 저희가 이게 펀더멘털 캘큘러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n개로 파티션을 나누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면적들을 다 구해요.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의 면적을 아주 잘 나눠주게 되면 그게 실제로는 우변이 된다가 펀더멘털 캘큘러스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대상, 요 대상을 뭘로 바꿀 거예요? 요 대상을 얘로 바꿀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건 적어도 어디서 그려야 돼요? 적어도 변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그려야 돼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이걸 이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적어도 직관을 의미 있게 갖기 위해서 제가 n을 2인 상황으로 국한해가지고 직관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n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자연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위해서 n이 2라고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함수가 인풋을 2개를 받아요. 아까 제가 x1, x2라고 썼지만 이걸 제가 x, y라고 적겠고 아웃풋을 제가 g라고 쓸게요. 뭘 위해서? 3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경계면인 거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정확하게 그 경계면에 의해서 저희는 이 경계면에서의 어떤 값으로서 지금 이 적분을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적분하고 있는 영역인 A부터 B라고 하는 이 라인 세그먼트, 얘를 어떻게 일반하게 자연스럽냐면 XY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동의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포인트 P랑 Q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A랑 B라고 했던 거를 그냥 PQ로 적을게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PQ를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맞죠? 근데 몇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무한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역시 이 색깔로 R2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Z축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제가 일단 연결을 일단 할게요. 그냥 어떤 직관을 일단 적어도 주는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지금 저희가 물론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미분계수로서 어떤 그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 거냐면 아무 점이나 다 찍어요. 이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곡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다 찍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점 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역시나 나이브하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각 점마다 이건 F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곡선과 무관하게. 그래서 각 점마다 곡선들이 벡터들이 결정이 될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기호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동의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좀 쉽지가 않아요.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F에 따라서 스몰 F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정해지고 그거를 각 포인트 T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좀 더 용이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이제 축 안 그려놓고 제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 점이 지금 P고 이 점이 지금 Q인. 그냥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일변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n개로 나눠가지고 그 n개에 대해서 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요. 똑같은 짓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얘도 지금 저희가 n개로 나눴잖아요.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도 n개로 나누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작일 겁니다. 그래서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희는 이 그림을 어디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R2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RN인데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한 구체화로서 R2에서 일단 이거를 그리고 있지만 RN에서도 사실 다 성립해요. 그러면 이렇게 역시 n개로 채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겠다고 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얘는 뭐여야 돼요? 얘는 벡터여야 돼요. 얘는 값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각 점들도 벡터였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보는 이 어떤 화살표는 R2의 원소로서 벡터예요. 맞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찍었어요. 이 가까이 점에서 그럼 이 점에서 제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본다라고 할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점이 예를 들어서 K번째 점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RK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벡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는 건 1변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실제로 아는 건 오직 1변수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을지의 문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벡터가 두 개 있으면 이거를 다룰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잘 아는 1변수상으로 돌려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저희가 들고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값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내적을 쓰는 거예요. 왜냐? 내적을 쓴다는 의미 자체는 물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배울 것들을 왜 배우는지들을 와닿게 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벡터를 이 방향으로 직교 정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적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적을 시켜준다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내적을 시켜준다는 의미 자체는 저희는 이 방향을 이 방향의 성분으로 내려가지고 그 방향만 보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뭐가 돼요? 값이 돼요. 얘는 값이에요. 더 이상 R2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아는 1변 센스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런 테이블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아는 1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멀티베리어블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 1변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적분을 생각했을 때 그 밑에 해당했던 거는 두 어떤 그 n개를 친 다음에 n개의 어떤 디퍼런스를 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밸류예요. 퀀터티예요. 였던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디퍼런스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얘가 역할하고 있는 거는 벡터예요. 그래서 그대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의 어떤 높이에 해당했던 녀석은 이런 녀석이었어요. 얘도 어떤 밸류예요. 퀀터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맥센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스몰 에어리어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그림을 상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그림이 그래프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각각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그게 이 뜻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n개 더하고 있는 거가 실제로 이게 하고 있었던 작업이었다고요. 여기서 좌변에서 실제로 하고 있었던 작업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높이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레디언트 벡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시 벡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가 여기에 유비가 되도록 하는 적어도 자연스러운 캔디데이트는 이게 적어도 퀀터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에어리어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가 지금 다 프로덕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리즈너블 캔디데이트로서. 맞죠? 그래서 적어도 이 스테이지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어떤 값이 됩니다. 이게 리즈너블한지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적어도 값으로 만드는 점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관점 하에서 다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1변수의 적분의 정의를 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스테이지에서 이제 값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K개 총 N개로 파티션을 나눠놨다고 할게요. 이거 생각하는 거 분명히 말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각각은 각 K마다 다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변수에서 이거를 총 N개를 파티션 쳐가지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을 극한으로 보낸 아이디어는 여기서도 똑같이 성립할 거예요. 값으로 바꾼 시점에서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시점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극한을 취해줘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급수를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1변상에서 이거를 소위 적분의 정의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혹시 눈치가 채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의 정의일 것이다? 선적분 아닌가요? 선적분의 정의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적분의 정의로서 만약에 적분하는 경우를 제가 C라고 쓴다면 커브라는 의미에서 제가 C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커브 C에서 뭐를 적분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 F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다 프로덕트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호로서 이렇게 쓸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펀더멘털 캘큘러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의가 왜 리저너블한지를 보는 한 가지 기준은 펀더멘털 티어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하에서 아까 정리를 다시 살펴보기로 원해요.
아까 계산을 다시 살펴보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적분. 자, 뭐를 비교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적분하는 거는 그 안티데리버티브를 구해가지고 그 양쪽의 디퍼런스로 주어진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데리버티브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일반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적분을 정의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선적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적분을 해요. 근데 이 C는 뭐를 연결하는 거냐면 P랑 Q를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P랑 Q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은 아무 패스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조건도 주지 않았어요. 자, 이거 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눈치채셨나요? 답을? 당연히 뭘 것이다. 이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역시 이 양끝점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안티데리버티브의 끝점이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뭘로는 눈에 보이시길 원하냐면 애널로그로서. 그래서 펀더멘탈 캘큘러스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네까지는 눈에 보이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이거를 원베리어블 상황처럼 돌리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점 하에서 제가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풀이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센스에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 데려온 거냐면요. 이 문제는 사실은 대수적 위상수학에서 데려온 건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수적 위상수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문제는 복수 해석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정수론 문제이기도 해요. 뭔 소리냐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계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관점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수학자 커리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그냥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 문제 풀 줄 알면 수학자 커리어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단톡방에 했는데 그 어떤 맥락이냐면 많은 경우 수학 연구는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는. 그게 많은 경우 그게 문제예요. 할 줄 알면 끝이에요. 근데 수학을 연구한다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에서 뭔가를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커버하게 되는 새로운 의미 있는 예시들과 새로운 세계관들이 보통 펼쳐지는 게 수학이 디벨롭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풀 줄 아냐라고 어떤 물어보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치기 할 건데요. 제가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저 문제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혹시 감상평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여기로 돌아갑시다. 자, 제가 생뚱맞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제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건데요. 이 함수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예요. 정의할 건데 제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직관도 가능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애를 쓸게요. 갑자기 제가 좀 약간 무시무시해 보이는 거를 갑자기 생뚱하게 꺼냈어요. 자, 근데 이거 형태만 보면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이거 안 무시무시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를 눈여겨보지 마시고 지금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 크기가 1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분모를 제가 죽인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패스를 어떻게 잡겠냐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단위 원만 잡을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확하게 크기가 1인 어떤 단위 원이고 원점을 어떤 중심으로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그냥 마이너스 y, x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각 x, y를 집어넣는 것마다 마이너스 y, x가 제가 여기 위에서 점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적어도 분모는 1이니까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을 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 f는 0,1이 나와야 돼요. 동의되시나요? 그래서 이 점을 원점으로 1,0을 원점으로 갖는 벡터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말이 가시나요? 죄송합니다. 0,1. 괜찮아요? 왜냐하면 y가 지금 0이고 x가 지금 1이니까 이 점을 원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찍을게요. 0,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0이고 이번엔 y가 1이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2점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얼마가 됩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슬슬 눈치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하게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탄젠셜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말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단위원을 찍었을 때 그 단위원에서 딱 접하는 단위 벡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거는. 말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제가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 벡터를 출력해 주는 걸 제가 벡터장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그리고 그런 벡터장의 어떤 예시로서 사실은 저 그레디언트 벡터를 살펴볼 건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원점을 여기다가 두고요. 원점을 여기다가 두고 이 점을 1,0이라고 하고 이 점을 2,0이라고 잡고 이 점을 3,0이라고 잡을 때 제가 이번에는 그 중심을 2,0으로 갖는 이런 단위원을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려놓고 좀 조정해야 될 텐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 끝점을 제가 3,0을 이렇게 그냥 찍겠습니다. 그림 좀 맞추긴 하지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뭐를 하실 수가 있냐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를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커브 위에서 얘가 지금 커브입니다. 이 커브 위에서 포인트를 지금 찍어주게 되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찍혀요? 그 실제로 저희가 단위원을 삼각함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죠? 코사인 컴마 사인이잖아요. 근데 x만 지금 2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보는 방법은 x랑 y에다가 코사인 t 찍은 다음에 코사인 t 사인 t 찍은 다음에 이렇게 2만 더해주면 돼요. x에다가. 그리고 나서 t가 지금 이렇게 그냥 도는 건 여전히 앵글이 0부터 이제 360도, 즉 0부터 2파이까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전히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놓고서 이거 실제로 f를 계산해 보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그 지금 분모를 보시면 그냥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직접 해볼게요. 분모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있으니까 1 있고 그 다음에 4 코사인 t 있고 그 다음에 4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되죠. 이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y랑 t를 보면 얘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t, 컴마 이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분모는 필요하면 요거만큼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계산을 안다라고 전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 계산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c라고 잡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면 지금 x랑 y가 저거기 때문에 d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각각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사인 t dt가 되고 y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이제 요것들을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가 이거였고요. 자,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밖으로 그냥 빼놓을게요. 분모는 밖으로 그냥 이렇게 빼놓겠고 그 다음에 지금 분자가 마이너스 사인 t, 컴마 코사인 2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서 dr이 dx, d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이걸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조금 좋게 이 정도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근데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지금 알고 따라오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공부할 거가 이런 얘기들이 해당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원 베리어블로 저희가 나중에 돌리고 나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 적분하고 있는 구간이 0부터 t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c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게 0부터 2파이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가 0부터 2파이로 바뀌게 되고 이거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주게 되면 다 프로덕트 취해주게 되면 사인 제곱이랑 요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그대로 쓸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t 나누기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눈치챈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정리를 다시 되돌아가기로 하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자, 여기서는 조금 정확하게 상상을 좀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림을 만들어 보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이거를 뭘로써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냐면 이 그림의 일반화로서 바라보고 있는 견지고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리고 원래 얘를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은 미분계수였던 파트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미분계수였던 파트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 경우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특별해요. 얘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한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펑션 f가 있고 이거를 나블라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만든 경우에 한정한 얘기예요. 그 경우에 이렇게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것도 이 f라는 원래 함수의 양끝값이 될 것이다가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 어떤 일변수 적분으로 적혀 있는 건 사실 어떤 거였다? 제가 생뚱맞게 어떤 벡터 필드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직관을 드렸어요. 어떤 이런 벡터 필드이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단위원을 잡을 때 중심을 원점으로 안 잡고 중심을 이상하게 바꿨어요. 중심을 바꾸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이 벡터장을 적분하고 나니까 선적분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적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놈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클로스드 패스예요. 한마디로 루프예요. 무슨 뜻이에요? P랑 Q랑 같아요. 맞죠? 똑같은 점에 출발해서 똑같은 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였다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였다면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즉 이렇게 적히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모르죠. 저희는 F가 그렇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F가 그렇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F는 저희가 정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스몰 F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만약 이거라고 한다면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뭐에 의해서? 펀더멘탈 티어럼으로 라인 인테그랄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F랑 Q랑 같으니까. P랑 Q랑 같으니까 0이어야 돼요. 근데 우린 이 값이 이미 0인 걸 이미 이전에 계산해서 봤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제 포인트가 이해되시나요? 이미 우린 이 값의 결과가 0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거기에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서클에서 Q하고 P를, 그러니까 Q점에서 P점을 빼면 0이 나온다는데 PQ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아무 점이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점이나 잡고 그거를 양끝점이 되도록 하는 그냥 커브를 제가 이렇게 그냥 어떤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 패스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P랑 Q라는 걸 연결해. 제가 그래서 P랑 Q를 똑같게 갖고 그냥 이렇게 돌린 겁니다. 네. 근데 그 경우 P랑 Q랑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으니까 우변은 0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남기고 싶은 건데요. 특히 이거는 위상 어떤 이제 물리학이나 어떤 특히 이제 수학에서 어드밴스 사이드 공부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추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서 질문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맞추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질문하는 건데요. 자, 관찰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팩트 넘버 1. 저희는 이거가 0인 거 알고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이거가 0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적분, 일변수 적분 계산을 이 어떤 이 루프의 소위 말해서 이런 이상한 벡터 필드의 선적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팩트가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벡터장 어떤 대문자 F가 그레디언트 F였으면 그러면 그 경우는 분명히 0이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럼 퀘션. 이게 합리적인 질문이죠. 동의가 되시나요? 적어도 저희가 펀더멘탈 티어럴 캘큘러스를 쓰려면 펀더멘탈 티어럴 라인 인테그랄을 쓰려면 그래서 적어도 계산은 이걸 뒷받침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그렇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죠. 이 경우는 그게 된다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제 질문은 이건데, 자, 근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강조합니다. 이 수업의 포인트는 지금 미적분학을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중에서 우리가 왜 굳이 다변수 미적분학을 물론 모티베이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친숙하게 아는 걸로부터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가지고 갈게요. 제가 각 x, y마다 아까 쓴 거를 제가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까 벡터 필드를 썼냐면 제가 아까 얘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얘를 써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렸어요. 하나는 제가 적어도 이게 뭔지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그림을 두 개를 그릴게요. 하나는 제가 단위 원을 생각했는데 이 단위 원을 원점을 중심으로 잡았어요. 동의되시나요? 제가 아까 직관을 그린 그림이 이거였는데 아까 제가 또 다른 그림을 어디를 그렸었냐면 그 여기가 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2,0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던 적분 계산은 여기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 같지 않지만 대충 원이라 쳐주십시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거는 뭐였냐면 얘를 제가 C1이라고 하고 제가 이걸 C2라고 할게요. 사실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특히 아직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적분을 하면 이건 0인 거, 이걸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요. 아시죠? 이거 확인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렸던 지금 질문은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무 점이나 찍어도 이게 P랑 Q랑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 티어럼으로 라인 인테그랄에 의해서 F 오브 Q 빼기 F 오브 P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P랑 Q랑 같으니까 0이다 라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맞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서클을 슬쩍 좌측으로 다시 옮길게요. 가능하죠? 이렇게 슬쩍 옮겨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적분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적분 패스를 바꾼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거 얼마일까요? 자, 이건 좀 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0이다 아니냐. 자, 만약에 똑같은 논리를 반복한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 위의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을 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아무도 맞출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교에서 이거 못 맞추면 시험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질문 어디서 가져온 것이다? 대수적 이상수학과, 복수해석학과, 정수로는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함의가 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거였다면 저 우측처럼 그러면 이 경우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PQ 잡고 그럼 이거 0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되겠느냐? 두 번째, 이거 0이냐? 그리고 이미 대학교에서 수학을 예를 들어 복수 해석학이나 이런 걸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자, 혹시 여기까지 어떤 답도 괜찮고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는 뭐냐면 고민하시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어떤 디스커션을 좀 나눌게요. 자, 저희가 아까 이거를 1변수로 풀었죠. 이거 1변수로 풀어냈습니다. 삼각천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뭐는 공교롭게도 발견하지 못했냐면 원시함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까 어떻게 풀었냐면 풀 때 그냥 잘 치환하고 나니까 두 개가 똑같네. 사인 빼고. 그러니까 0이다. 좀 치사하게 풀었단 말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형태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걸로 보여요? 펀더멘탈 티어럼으로 바꾼 걸로 보이세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짜로 찾는 얘기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스몰 f를. 맞죠? 그러니까 일단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디스커션이라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조 선생님과 정수 선생님 순서로 듣겠습니다. 네, 그 지금 C2를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다변수 이렇게 할 때 어떤 점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대단히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아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신기한 건 이제 C2가 이제 서클인데 뭐 어느 방향에서나 사실 그 경로 C2 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지금 C1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X, Y를 0,0으로 접근을 시켜보게 되면 훌륭합니다. 사실 X, Y로는 값이 갑자기 무한대로 솟거든. 아니 값이란다. 벡터가 무한대로 간다고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명분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쪼안에 좀 이상한 점이 있고, 근데 그 캐피탈 F를 그대로 C2로 옮겨왔을 때는 사실 그냥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특이한 점이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사실 지금 그 차이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C2에서는 캐피탈 F하고 그레디언트 F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C1에서는 지금 당장에 제가 극좌표로 치환을 해서 지금 급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캐피탈 F로 계산했을 때는 0이 아니라 지금 2파이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좀 보인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이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은 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근데 그 함의들은 더 숨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매우 훌륭한 답입니다. 네, 정석 선생님.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계산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 부분이랑 겹쳐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이미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근데 계속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앞으로 배우겠다는 것이 이거를 앞으로 전제로 하고 이 얘기들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수업을 할 때 다변수 미적분학의 미분법조차 모른다고 상정하는 선에서 오늘 했던 얘기들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배운다가 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이 다 스무스하게 이해가시면 사실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성 선생님. 오늘 해주신 내용들이 저는 좀 우연히도 굉장히 반갑고 신기했던 게, 제가 예전에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해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쳤어요.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이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스칼러로 바꾸지? 근데 스칼러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에겐 내적이라는 게 있네? 라고 해서 내적을 도입했던 내용들이나, 그러니까 여기 제가 찾았던 건 이변수였지만 이변수에서 어떻게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려면 미분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미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선 그때도 조금 이래도 되나 싶었고, 오늘도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벡터 두 개를 스칼러로 바꾸는 방법이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죠. 닷 프로덕트밖에 없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데에서도 똑같이 되는지 또 조금 궁금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요거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그 타이밍이 되면은 코멘트 및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원 두 개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공업 수학을 마지막까지 들었어서, 그러니까 복소 공간에서 선적분을 배웠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은 나고 있지만, 그 기억을 최대한 그 배제를 하고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까 앞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0,0에서 이 벡터 필드가 정의가 되지 않으니 그러한 점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좀 긴가민가한데, 이게 지금 닫힌 곡선이잖아요. 닫힌 경로인데 닫힌 경로 상에 저렇게 우리 보통 계산 안 되는 점, 우리가 보통 싱귤레리티라고 부르는 그런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선적분의 계산 결과가 달라졌던, 사실 이건 제가 기억을 좀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긴 한데, 그 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왜 굳이 비단 다 프로덕트냐라는 거에서 공간과도 상관이 있는 측면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요 마지막 질문, 이 두 가지 서클을 비교하고 있는 건 그것과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상수학의 관점에서. 그래서 요 설명들을 좀 더 한 다음에 오늘 일단 얘기들을 좀 조금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윤 선생님 말씀 듣고 정철 선생님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약간 옛날에 복소 해석학 썼던 그 생각대로 하면은 그 폴을 그 얼마큼 도는 폴 중심을 도는 그 곡선이 폴을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 나오는 그 레지듀 티어리엄 때문에 저기 답이 나온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같은 인상 비평을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는 레지드 정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 정석 선생님 말씀 듣고 그다음 오은호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시 배웠던 책을 뒤져보니까 이게 볼록 연결 집합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은호 선생님.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좀 미리 좀 궁금한 건데요. 지금 이건 서클이잖아요. 그 단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그런 서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서클이 아니고 좀 막 구부러진 서클 뭐 이렇게 될 때도 작품을 하면 0이 나오는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오늘 볼 겁니다. 아, 네. 예, 네, 박준 선생님. 교수님, 저도 손 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네, 김석 선생님. 손이 검정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손이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그 질문이 두 개잖아요. 지금 그 캐피터 F가 이제 그 약간 나블라 F랑 같은지, 그리고 이제 그 C1 이제 저 C1에서는 0이 되는지 아니면 이파이가 되는지 그건데, 첫 번째 질문은 저 라지 F가 나블라 F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맞다면 그 결국 C1에서도 이 라인 인티그럴이 0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이제 1번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결국 이 답변서에서는 그 결국 이 영역, 이 원 안에 영역에 이제 디펜던트 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커브에 디펜던트 한다는 건데, 같은 이제 클로즈 커브니까, 그래가지고 우변이 0이 되면 왼쪽에 이제 싱글러리티가 없는 이상 0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 박준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헷갈렸다가 지금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싱귤러리티가 나오면서 뭔가 저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생겼으니까 미분 기호가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선에서만 거기서만 정의되면 되는 건가 싶은가 싶어가지고 또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선에서만 정의되니까 어차피 된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오은호 선생이 질문하신 걸로 마무리가 실제로 될 건데요.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펀더멘탈 디어럼 캘큘러스입니다. 그냥 어떤 그 슬로건으로서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보이게끔 하는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수업은 앞으로 15내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답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이 답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제가 좀 멋진 단어를 좀 쓸게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랑 상관이 있습니다. 좀 더 어째 단어를 쓰면 이제 지금 들고 있는 공간이 컨트랙터블 스페이스냐 아니냐랑 여부를 구분짓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트랙터블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그 경우는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컨트랙터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팬시한 용어는 그렇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희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일반화한 관점을 택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요 관점 하에서 혹시 한 발자국 더 디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직문에서 배웠던 이거를 한 발자국 더 일반화하는 걸 저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린 정리라고 불렀어요. 자, 왜 그걸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질문들을 답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P랑 Q랑 똑같게 잡은 가운데 이 패곡선을 따라가지고 적분값이 0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페셜한 경우예요. 그냥 단순히 임의의 패스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그린 적인데요.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적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이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역시 저희는 R2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여기 직문수 1기든 2기든 들어오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 사실 이제 요 파트가 그 렉처 노트는 한 개인데 한 3-4주가 가도록 했던 파트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네, 아예 가우스본넷과는 일단은 좀 별개입니다. 모든 게 가우스본넷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패스를 제가 이렇게 그 패곡선으로 적어 놓을게요. 패곡선을 적어 놓고 이거를 제가 C라고 써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어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이제 수학적인 정확도를 위해서 그냥 이런 방향을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곡선을 잡았으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를 설명하는 거랑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 안쪽을 내부를 제가 R이라고 이번에 쓸게요. 그냥 보통 미적분학 책에서 따르는 노테이션 제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사는 어떤 벡터 필드 F가 있어요. F가 있어요. 그래서 그 F가 제가 이거를 그 X, Y를 집어넣는 것마다 X 성분을 제가 M이라고 적겠고, 그리고 혹시나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노테이션은 어디서 보신 거냐면 exact equation, 어떤 완전 미분 방정식에서 갖고 오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하는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그리고 저만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이 아니라 모든 책에서 이 노테이션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벡터 필드로 적으면 이거 기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상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각 x, y마다 어떤 특정 R2의 원소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경계면, 제가 일부러 단어를 경계면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경계면에 해당하는 패곡선, 근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수학책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디렉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만 말이 맞습니다. 참고로 디렉션 바꾸면 사인이 반대로 바뀌긴 하지만 그냥 대충 그렇다고 치죠. 자, 그러면 저희가 경계면에서 이 벡터장의 적분을 보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엿다 썼습니다. 왜 엿다 썼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랑 비교하기 위해서요. 제가 일부러 경계면에서 뭔가를 보는 거는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어요. 우변. 경계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얘는. 그리고 펀더멘털 라인 인테그랄의 경우도 경계면의 경우가 우변입니다. 경계면의 정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계면이 여기에요. 여기가 내부죠. 내부는 몇 차원입니까? 2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좌변은 뭘 것이다? 2차원 적분일 겁니다. 유식한 말로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더블 인테그랄인 거니까 실제로 dx dy라고 쓰면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da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역시 펀더멘털의 견지로 보이시죠? 그리고 사실 다변수 미적분학 전체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애널로그가 아니라 그 진짜로 사실은 원디멘전 펀더멘털이다가 사실은 진짜 논지긴 해요. 자, 근데 이 내부가 무엇인지 저희가 직문수에서 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좀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아무 점이나 찍어요.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어요. 내부에서. 그러면 이 점에서 어떤 걸 해주냐면 회전을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요. 뭐의 회전? 벡터장 F의 회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그림을 아주 확대한 점에서 근처에서 점 두 개를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어떤 F를 회전하는 거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이 두 개가 서로가 캔슬이 될 겁니다. 대충 보이시나요? 그래서 회전을 이 안쪽 영역에서 다 더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각 두 점마다 충돌하면서 다 사라져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전파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도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회전이 보통 어떻게 기술이냐면, 직문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기술이냐면, 자, 이제 사인을 좀 바꿔 잘못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직문수 공부하시던 분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컴포넌트들을 이 각각으로 편미분을 시키면서 회전하는 이펙트를 지칭하는 거고, 이거를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식한 말로 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정리는 이제 어떻게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 하니? 내부에서, 내부 영역에서 회전하는 걸 다 싸그리 끌어모으면 내부에서 사라질 거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된다. 이거는 벡터 F의 회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회전을 다 하고 나면
상쇄되는 이펙트가 다 캔슬이 되고 여기가 남게 된다. 는 거잖아요. 이걸 그린 정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강조합니다. 계속 저희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포인트들을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지 아신다고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점을 얻었죠. 펀더멘털 티어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으니까 이 관점하에서 다시 예시를 다시 살펴보죠. 자, 저희는 이미 저 예시 2, 저 우변의 예시의 경우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답은 2예요. 맞죠? 2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질문은 이거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분명히 이게 오케이긴 해요. 네, 박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차원 아니면 3차원에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고차원에서도 컬이라는 게 정의될 네, 수가 있나요? N차원에서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N차원의 경우는 N-1차원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물론 그 좀 얘기를 잘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 고전적인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하는 얘기는 N차원으로 일반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컬의 경우도 확장이 됩니다. 어떤 3차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전히 N차원과 N-1차원 비교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로 다시 볼 수 있죠. 동의되시나요? 그리고 참고로 그린 정리는 이게 그레디언트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레디언트 벡터냐 아니냐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얘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가지고 회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린 정리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네요. 동의가 되세요? 근데 저희는 이미 이거라는 걸 알고 있네요. 혹시 이걸로부터 계산하기 전에 뭐를 혹시 눈치챌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뭐일 것 같다? 0일 것 같죠? 0일 것 같죠? 직접 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걸 들고 오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했던 거. 이 놈을 제가 카피를 할게요. 시간상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래서 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느냐? 얘에 대해서 이거를 m이라고 잡고 그냥 편미분도 저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n이라고 잡고서 이거 진짜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편미 정의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진짜로 0이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물론 0이 되면 적분이 0인 것도 맞지만 0이 아니다 걸 잘 적분해서 0인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구분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경우는 분명히 0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거 다 이퀄이잖아요. 왜 문제가 될까?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가 정의가 안 되죠. 이 점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린 정리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건데요. 벡터 필드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포텐셜 펑션, 그리고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포텐셜을 씁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면 이걸 포텐셜이라고 불러야지. 물리학에서는 꼭 마이너스 F 포텐셜 부르더라고요. 어떤 전화나 이런 거 기술할 때.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될 때 벡터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자체를 질문하면 질문이 틀린 겁니다. 이건 뭐에 의존되냐면 얘가 어디서 정의되는지도 봐야 돼요. 두 가지 정보를 다 봐야지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은 질문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답변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맞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예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벡터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하는 어느 영역에서 정의가 되는지도 동시에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컨택터블, 그러니까 심플리 커넥티드까지 이제 줘야지, 이런 경우까지 이제 줘야지만 사실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분들께는 충분히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저희는 좀 더 야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배우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진짜로 이게 쓸만하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부터 미친 짓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논리들을 다 이해하셨다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릴게요. 자, 이 시점에서는 계산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얘기의 논지들을 파악하셨으면 답을 아시는 것들입니다. 자, 벡터 필드는 계속 저는 시종일관 똑같은 거 쓰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 계속 쓸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어떤 단위원이라고 할게요. 하나는 얘가 있겠고요.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찍을게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자, 제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걸 제가 C3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요. 원점은 잡으면 됩니다. 이게 C4입니다. 서클의 경우는 아까 코사인 t, 사인 t 이런 거를 잘 아니까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미친 짓이면 자, 혹시 답 아시겠어요? 이거 얼마일까요? 물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이거 얼마일까요? 네, 정수 선생님. 사실 그냥 거의 찍는 거긴 한데 둘 다 2파이 아닌가요? 네, 답변을 일단은 정답이냐 아닌지는 제가 일단 얘기하지 않겠고요. 혹시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자, 저희가 아는 것은 무엇이다? 펀더멘털 티어럼이다. 자, 펀더멘털 티어럼이라는 거는 뭐를 주는 것이다? 경계면과 그 내부에 대한 변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제가 이딴 식으로 성의 없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하는지 모르고 저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자,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다 경계면으로 써버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가 어디가 돼요? 내부가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내부가 여기죠. 이 내부는 어디를 피해요? 원점을 피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경계를 얘를 제가 C1이라고 쓰고 얘를 C2라고 쓸게요. 그러면 경계를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에 대해서도 그림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이 새로운 경계 R에 대해서 여기가 여기 컬이 있겠고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인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0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걸로부터 알게 되는 거. 이거는 얘랑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뭔지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 만약에 이제 후자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는 여기를 내부로 잡아버릴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는 저희가 잘 아니까. 그러면 역시 여기서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내부는 잘 정의가 되잖아요.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그림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C4-C2 이렇게 보는 것은 역시나 그림 정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거 0인 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역시 C2에서 적분과 C4에서 적분이 같아질 것이다. 근데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굉장히 정신 나간 짓거리들의 적분들을 이제 대놓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말한다면 어떤 이제 미상수학 언어로 말한다면 저희는 실제로는 호몰로지컬 인베리언트만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왜 팔 수가 있는 것이냐? 저희가 실제로는 이그젝트 ODE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시종일관 펀더멘털 캘큘러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늘 했던 모든 얘기가 그래서 경계가 어디냐, 내부가 어디냐,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체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알아야겠죠. 적분을 알아야겠죠. 필요한 거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했던 모든 얘기들, 체인룰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언어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기르게 되느냐. 적어도 일변수 미분법만 배우게 되면 뭐까지는 알게 되냐면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법까지는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법. 근데 이 어떤 관점들을 갖게 되면 일변수 이 적분을 봤을 때 이게 실제로 뭐를 대표하고 있었던 건지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변수로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는 그레디언트 F의 선적분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면적분으로 사실 볼 수가 있는 퀀터티.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 0 되는 거 자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제가 임의의 어떤 되게 이상한 귀퉁이에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베리언트로서 사실은 이런 양들이 뜬다라는 측면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만 가지고는 그냥 진짜 지저분한 계산이네 하고 종칠 어떤 그런 이슈가 사실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좀 덜 해본 친구들이 이건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어떤 계산들을 볼 때 되게 계산 위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계산의 의미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그 함의가 낮지 않아요. 계산은 증명보다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보통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예시들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헤아린 다음에 그걸 자신의 세계관에서 구축하는 거가 훨씬 소중합니다. 어떤 팬시한 개념들이 이것저것 들어본 것 자체보다요. 그리고 미적분학은 그 의미에서 결국 모든 어떤 계산들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더라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피드백들 듣고 한 10분 내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어떤 그 과제는 뭐냐면요. 과제까지만 얘기하고 피드백 드릴게요. 과제. 혹시 다른 수업들과 마찬가지로 과제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수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문수, 다변수 미적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감상평 슬랙과 이메일.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적어도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거를 시키는 의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 첫 주차에 보내신 내용에 대한 감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견지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했던 얘기들은 직무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예상과 이번에 계산들 가운데 보여드린 점만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 순서로 오은옥 선생님, 박수현 선생님, 장수현 선생님으로 듣겠습니다. 무슨 정리? 그림 정리. 그 그림 정리 공식 한번 보여주시는. 예. 거기 보면 처음에 저희가 선적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DR로 된 거. 근데 왼쪽을 보면 그게 DA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컬에 이렇게 서로 충돌하니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 공식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른쪽은 선적분이고 왼쪽은 면적분인데 그게 연결고리가 조금 어색하게 보이고 직관적으로 안 나와서요. 자, 오히려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펀더멘털 티어럼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서 이번에는 선적분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떤 단편적으로 어떤 관찰하고 말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그리고 이 어떤 공부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제가 했던 모든 얘기는 어떤 애널로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든 증명들은 다 원디멘션 펀더멘털 캘큘러스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냥 시절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지나지 않구나가 보이면 다변수 미적분학은 공부가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박수현 선생님. 저는 그냥 감상평인데 저는 맨날 진짜 그 강의해 주시는 거 보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서 맨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새벽 막 3, 4시까지. 그 제가 재밌는 이유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이제 신구 처리나 최적화 이쪽으로 그냥 그걸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취미로 제가 다이나믹스 같은 거를 공부를 해요. 다이나믹 시스템 같은 거를. 그러면은 거기 가면 이제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벡터 필드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귤링 시어렘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막 이렇게 수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벡터 필드가 있다는 거지 컬 프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전장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한 바퀴 돌면 0이겠구나 이런 게 그냥 저는 그냥 맨날 그런 것만 취미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이제 강에서 막 돌 뒤에 물 막 회전 막 치면은 이제 신입분들한테 오시면 저기 컬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면서 가면 되게 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고차원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면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이나믹스를 갔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리적으로 좀 확실하게 보이니까 수식들은 다 같아도.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넘어가지고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학자분들은 아니 그렇게 그림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지도 않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되게 잘하시는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감상평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적분을 이제 보았을 때 약간 수학적인 견지는 이게 안 당연하다는 거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나 아는 거야.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거가 무슨 테크닉인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펀더멘털 캘큘러스란 말입니다. 그거를 의미 있게 치면서 그리고 사실 그거가 어떤 굉장히 넓은 거랑 이제 그 맞닿아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입을 좀 다물게 되는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내 지식으로서. 하지만 네, 그 어떤 누리는 게 새롭게 생긴 거죠. 네, 정선 선생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강성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 질문을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이 관점에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 회전 컬을 구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항상 옛날부터 공부할 때부터. 왜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학 정리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F를 그냥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분을 한 자코비 행렬이 왼쪽에 나와서 그걸 연산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거에 관한 정리를 안 배우고 끝나나 약간 그런 생각.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자코비 행렬 가지고 하는 게 혹시 있나? 그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고요. 아, 일단 이제 네네. 직문수 내용을 일단 보시고 일단은 아, 직문수 내용을 네, 보시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아, 그래서 미적분에서 다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성 선생님. 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감상평 겸 질문인데요. 질문 먼저 하면은 제가 전자기하학은 잘 모르지만 전자기하에 보면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페어 법칙이 결국 그 그러니까 클로즈드 룹을 따라서 자기장을 접근하면은 그 곡선 안쪽을 지나가는 전류 양만으로 계산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스웰 방정식 4개 버전으로 지금 축약이 돼 있죠. 그래서 적분식이 있고 미분식이 있는데 미분식은 그거 각각의 버전들의 인테그랜드, 그 포텐셜만 찾아놓은 포텐셜 기준으로 기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변이적인 버전을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 스톡스 정리 보통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건 그 특정 버전의 정리를 지시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린 정리, 펀더멘탈 라인 인테그랄 이 모든 것들은 미분 형식의 스톡스 정리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떤 기초부터 시리즈에 가장 최근에 증명을 올려놓은 그건데 그게 정확하게 원디멘저 펀더멘탈 캘큘러스이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변수인 경우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만 딱 일변수만 이렇게 집중해서 딱 보면은 증명 과정을 보면 그냥 맞겠네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중간에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변수로 넘어올 때 그냥 그러니까 어널로그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dx는 dr로 바꾸고 f 프라임은 그레디언트로 바꾸고 이걸 어떻게 스칼라로 바꾸지? 내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어널로그만 이용을 해서 일변수에서 FTC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변수에서도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은 성립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이 정상인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제로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적어도 애널로그로서 일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그래서 맨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실제로는 이 모든 얘기들이 비유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를 정말로 보게 되면 이 공부 끝이 납니다. 제 개인 의견에는.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의 스터디는 정말로 이 모든 얘기가 FTC를 얘기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정말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게 제 생각에는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하는 그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준 하에서 이 어떤 그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 여러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만들어 놓은 구축한 세계관이 FTC랑 컴패러빌리티를 갖고 있는 세계관이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면서 동시에 말한다면 어떤 이런 다프로트 외추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측면도 있는 동시에 실제로 그 증명들을 보면 어떻게 원 베리어블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FTC 얘기를 이게 인간이 하는 전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공부가 끝나면 그냥 FTC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구나. 약간 그렇게 보게끔 하는 게 저는 이 과목의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성민 선생님. 네, 오늘 수업 잘 들었고 혹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원베리어블 FTC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저희가 모르는 적분을 볼 때 그거를 이제 딱 볼 때 그 FTC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합리적인 접근일까요? 제가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개인의 견해를 정답으로 치환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절대로. 제가 뒤집어서 여쭤보는 건데 가장 단순한 원베리어블 적분조차도 저희는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FTC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물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식의 적분들을 계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FTC를 안 쓰고 만약에 그 어려운 것도 하고 있으면 예전 쉬운 거에서도 안 쓰고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힘들어하시는 김석환 선생님 말씀 듣고 그다음 강명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아니, 이따 색깔 바꾸려고. 오늘 어쨌든 이 배운 게 이 FTC에서 이변수에서 그 FTC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라인 인테그럴이랑 이제 같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 0이 되는 그 과정을 밟아왔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결국 이제 컴플렉스 이제 그 스페이스에서 코시스름이랑 이제 완전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R2랑 C랑 아이소모픽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대충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R2가 아니라 이제 RN으로 가면은 이 회전이라는 걸 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그린 스럼이랑 이제 그런 게 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약간 가늠이 안 가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답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수학에서 가장 그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르나르트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오늘날의 말로는 복수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에서 1년 동안 1년이나 반 학기 동안 공부하는 현재 복수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그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 그 자체입니다. 디설테이션 그 자체예요. 그 자체인데 리만의 업적은 복수 해석학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리만 기하학과 정수론과 어떤 이제 그 리만 가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세계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에 가장 그 중추에서 복수 해석학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편명망의 수업에서 책을 소개했는데 Principles to Algebraic Geometry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대수기하랑 복수기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대수기하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석학이랑 미적분학이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의 가장 첫 정리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입니다. 뭐의 컨시퀀스로서? 펀더멘탈 칼큘러스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대수적인 세계관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갈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이든 간에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라는 말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 함의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건 결코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답변을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말 선생님 말씀 듣고 오지현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만약에 한두 번만 필요하면 더 듣고 오늘 얘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FTC가 핵심이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 FTC를 다루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미가 이제 아까도 면적분, 그러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면적분이 있었고 이게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선적분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n차원 공간에서 n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어떤 전체 공간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점점 차원이 내려가서 나중에는 뭐 선적분 형태의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면은 뭔가 그 전체 원래 알고자 했던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FTC를 계속 다룬다라고 의미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공교롭게도 지금 기초부터 대학원 시리즈의 가장 최근 영상이 이거의 가장 N차원으로 일반화한 그 정리의 증명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그 질문에서 살펴보시는 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좀 할게요. 네, 오지호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일변수인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을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서 이제 다변수로 이제 점점 확장해 가는 걸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을 이제 미리 들었는데 아까 전에 그 제시해 주신 5 플러스 4 코사인 t분의 그 함수 있잖아요. 예, 맨 처음에 제시해 주셨던 그 함수. 그 함수를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는 원점을 포함한 어떤 경로 그리고 하나는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적분값이 0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지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아까 전에 그거를 기술적인 그러니까 치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실 때 사실 이제 그 일변수 해석학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상 적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임프로퍼 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야기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벡터 함수도 결국엔 함수니까 정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신 말씀을 굳이 일변수 해석학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x분의 1에 대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도 사실 오늘 내용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관련 있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예뻐 보이는 일변수 적분을 저희가 고려했지만 치환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임프로퍼 인테그레이션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각각은 임프로퍼인데 그것들이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사인만 바뀌어서 풀 수가 있었던 하지만 그래서 원시 적분은 함수는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경우였던 거를 고차원 버전으로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고차원 버전의 그 스몰 f는 사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 수업을 되면 나중에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직문수에서 다변수 미적분학 파트를 보시고 어떤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냐면 이 수업을 진짜로 만약에 각 잡고 정말로 공부하실 분들은 뭐를 만들어 드리려는 게 포인트냐면 이 모든 내용들의 유저가 되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수업은 계산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함의가 이제 철학적으로 있지가 아니라 정말로 각자가 쓰실 수 있도록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설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철학적인 레벨과 본인이 현재 어디까지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수업 내용도 거의 어떤 들어오시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분량은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숙제? 하고 싶은 만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요구한 건 쓰시라고 한 거고 본인 입장에서 비포 애프터의 의미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점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